네,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이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랑은 이제 베이스캠프에서 영어 정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고3 역전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정시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보다는 수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정시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얼마든지 이 정시를 통해서 역전을 할 수 있다,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고3 역전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주중반과 주말반이 있습니다. 자, 역전 주중반 커리큘럼 이제 1, 2월 3, 4월, 그리고 5, 6월, 그 다음에 2개월 단위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설명은요, 지금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제가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겨울방학 정규라고 되어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거를 딱 펼쳐보시면 이렇게 절반이, 그렇죠? 펼쳐보시면 바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 있고요. 여기 딱 펼쳐봤을 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랑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 2월 목표가 오른쪽에 써있죠. 기초 체력 다지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 2월 정시반의 목표는 영어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세부 목표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력의 정확한 진단과 목표 설정, 이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내신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신의 모의고사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물론 내신 기간 이제 중간에 뭐 3월 모의고사도 보고 6월 모의고사도 보고 이제 9월 모의고사도 보고 하지만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저에게 와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졸았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이거 하는데 조금 뒤에 풀다가 조금 잤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이 끝까지 1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본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경우는 그냥 그러다가 수능에서 처음으로 시간 맞춰서 안 졸고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그런 학생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학생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될 작업이 단어 암기예요. 저희가 수시 등급이 안 나올 때 가장 많이 이제 문제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단어가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시 등급이 굉장히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 2월 달에는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매일매일 열심히 암기하게 될 거예요. 보면 어원을 활용한 단어를 1달 1, 2월 달에 2회독을 꼼꼼히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인 문법 정리가 이제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막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문법 개념이 있을 거예요. 수시 공부하면서 이번 중간고사 때는 이게 포인트야 막 분사구문만 계속하고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이게 포인트야 막 가정법만 계속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흩어져 있던 문법 지식을 조금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 통합하기 시작하는 작업을 저희가 1, 2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1, 2월 달에 이제 대략적인 어법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대략적인 어법을 이제 아이들 머릿속에 조금 더 체화시키는 그러한 시기가 3, 4월 수능 개념 다지기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미니 모의고사 시간제 놓고 푸는 그 미니 모의고사를 매 시간 실시하면서 어떻게 조금 독해 유형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3월, 4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죠. 1월, 2월,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기초 체력을 다지고 수능의 개념을 다지는 시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3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연계교재 수능 특강이 혹시 언제 발매되는지 아시나요? 연계교재 수능 특강은 1월 셋째 주에 발매가 돼요. 늦으면 이제 2월 첫째 주까지라고 이제 발표가 되는데 보통 서점에 등장하는 시기가 1월 셋째 주예요.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을 선생님 왜 1월 달에 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수능 특강을 하지 않아서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제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수능을 끝낸 아이들을 위주로 이제 등급별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영어 있잖아. 영어 과목 연계 체감률이 얼마나 됐어? 딱 네가 수능 특강에서 봤었던 지문이 수능에 나왔다. 혹은 뭐 수능 완성에서 연계교사에서 봤었던 내용이 수능에 나왔다. 이렇게 딱 체감할 수 있는 그 연계율이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영어는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신을 챙길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제가 지금 이제 원서를 이제 정시 원서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되면 이 고3 때 썼던 것처럼 수능 특강을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보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월 달에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1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과 더불어서 수능 완성이 이제 출시가 돼요. 6월 달까지 모든 영어의 연계 교재가 출시가 되지만 우리는 5월 달까지 연계 교재를 파고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연계 교재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4월까지는 조금 이제 수능의 개념을 다지는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월, 6월 여기에 이제 응용 기초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 세부 목표를 보시면 여기 이게 반절 이렇게 딱 펼치시면은 여기 딱 반절에 이렇게 나와. 이 두 번째 책인데 두 번째 책이 없나 봐요. 예, 여기 있는 두 번째 책을 펼치시면은 네. 그래서 네모칸에 세부 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 응용 기초 단계로 가면 역시나 기출 단어를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이제 문제는 정리가 아니라, 문법 문제는 정리가 아니라 이제 문제 푸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수능의 문법의 개념을 다지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 좀 난이도가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문법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바를 기준으로 해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지죠. 평가 모의평가가 치러집니다. 그다음에 평가원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학생들에게 맞는 또 맞춤식 세부적인 전략을 저희가 수립을 해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6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7월달.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자, 수능 개념 응용 심화 단계에 들어갈 건데, 이제 응용 심화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연계 교재 학습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연계 교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여기 지금 학생분들도 많이 와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 했던 스타일로 굉장히 자세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문장을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계 교재도 어떤 하나의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풀고 어떤 식의 이런 식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식의 문제는 함정이 여기에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계 교재를 쭉 학습하는 단계가 이제 응용 심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서 이제 실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단계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러한 그 지문에 대한 키워드, 그 소재를 우리가 또한 잡고 이제 수능에서 자신감을 더욱더 쌓을 수 있는 시기가 9월, 10월 수능 실전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11월이 이제 수능 파이널이죠. 그렇죠? 이제 이 정시반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은 학부모님께서 특히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몇 개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가 1번이에요. 정말 내신 대비는 안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정시반으로 갈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정시반 할 건데요. 그래서 내신이 불안해요. 저 그 내신 챙기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에게 야, 너 내신 공부는 하지 마. 내신 공부 지금부터 딱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고 본인은 또 어느 정도 내신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신 대비해서 사용한 모든 어떤 그 자료라던가 아니면 내신 대비를 하는 우리 3학년 이제 정규반이죠. 내신 챙기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주었었던 문제라던가 그 여러 가지 자료는 제가 학생이 저에게 요청하면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 연계교재 이제 수업하면서 그 모든 수업을 제가 다 이제 녹화를 할 건데, 선생님 저 이거 한번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녹화된 그러한 강의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는 그 강의도 제가 드릴 거거든요. 주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챙겨줄 수 있는 것은 다 챙겨줄 겁니다. 이 수능반에 정시 역전반에 들어와도 내신을 좀 불안해, 내신을 좀 챙기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는 다 마련하고 드릴 테지만은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역전반, 정시 역전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4월 달이랑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여름방학 때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리거든요. 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수시로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가서 선생님 저 정시 갈 건데 그럼 알겠어 하고 이제 상담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수시 쓰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시 6개 학교를 빨리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담이 약간 밀린다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좀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나는 이 학교 쓸 거야. 6개 학교를 딱 정해옵니다. 다 붙을 것 같지만 학교를 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 나도 그럼 한번 써볼까? 내가 학교 쓰면 나는 6개를 쓴다면 나는 뭘 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름방학 때.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그냥 흔들리지 말고 가던 길을 가자. 이런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우리 이제 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 위한 역전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제 고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내신을 챙기다가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정시반으로 할래요 하고서 나름 크게 성공한 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이 정시에 딱 정시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그 하나의 길을 막 달려갔었던 그 아이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예요. 너 있잖아 지금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일 영어 시험이던데 뭐 변형 문제라도 뽑아줄까? 이러면 저 내일 영어 시험이에요? 저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정도로 그냥 딱 정시에 올인하는 그런 친구들이 사실상은 많은 성적 향상을 이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신 대비를 안 하나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신 대비가 아니라 수능에 올인을 하고 이 친구들을 끌고 지금 4등급 혹은 5등급에 있는 이 친구들을 끌고 최소 2등급까지 가는 것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불안하다. 그럼 제가 자료는 챙겨 드릴 겁니다. 자료를 받고도 그 자료를 다 소화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할 텐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수능 특강 늦게 해도 되나요? 분명히 1월 셋째 주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막 물어봐요. 저 수능 특강 언제 해요?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또 2월 달에 이제 다른 학교, 그러니까 다른 학원, 그러니까 정시 대비반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다른 여러 학원에서는 이제 정시 대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부터 수능 특강을 나간대요. 그럼 또 불안하죠. 저에게 와서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희 진짜 수능 특강 언제 나가요? 괜찮아, 지금 안 해도 돼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해주지만 아이들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은 더 불안하시겠죠, 그렇죠? 그 점을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연계교재 출시는 아무리 늦어도 6월까지 모든 연계교재가 다 나오는데 저희는 6월 말 혹은 7월부터 들어갈 거예요. 연계교재는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이거 과목별로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문학 같은 경우 특히나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국어 비문학에서도 높았고 국어 문학에서도 이번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아마 그 국어 선생님께서는 이 연계 교재 나오면 바로 아마 들어가시거나 해주실 건데, 영어에 있어서 체감 연계율을 느낀 학생이 없었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의고사 1등급 혹은 2등급 나오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 1등급 혹은 2등급 나오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다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이번 수능 체감 연계율 어땠어? 선생님, 어디서 본 것 같은 지문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단어를 제가 조금 많이 외워서 그 단어가 익숙했던 그런 지문들이 몇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계율이 좀 있는
있는 것 같다, 체감 연계율이 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친구들도 그 체감 연계율 다 어디서 느낀 거냐면 단어에서 느낀 거야. 단어. 내가 외워본 단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지. 아, 이거 수능 특강에 있었던 고지문이네. 아, 이거 주제가 이거였어.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였구나 를 느낀 친구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 특강과 같은 연계교재 가장 아이들에게 학습하기 좋은 시기, 이제 그때부터 저는 학습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 정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많이 흔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정말 정시로 올인을 했을 때에 정말 1등급을 받고 역전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거의 1년 내내 이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1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확신을 하건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정말 1등급으로 정말 마지막에 1등급으로 딱 찍고 영어 성적이 점점 오르고 가장 잘 본 영어 성적이 수능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조금 부딪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가르쳤었던 동명여고, 올해 이제 수능을 본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정시할 거예요. 선생님의 회유가 끊임없이 이어지죠. 선생님의 회유는 야 그냥 수시로 조금 이렇게 낮은 곳을 쓰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어. 아니면 야 수시로 그냥 요새 전문대도 굉장히 좋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어쨌거나 뭐 저희 반은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학원 가는 목표가 좀 다르고 학교 선생님들의 목표는 이제 진학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아이를 이제 고3 때 학교를 제대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률이 목표시고 우리는 아이의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조금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인서울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 그러니까 좀 목표가 많이 다르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저희 학원 그 방금 전에 오셨던 그 입시 소장님과 상담하시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신 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내신 뭐 질문을 따로 받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뭐 오늘은 뭐 동명여고 내신이니까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질문하고 문제 풀고 질문하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수업은 수업대로 이제 커리큘럼대로 쭉 나가고 이제 그래도 저는 내신을 챙기고 싶어요. 자료 주세요. 근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얼마든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료를 풀고 저에게 제가 이제 화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약속을 잡아서 와도 되고 아니면 뭐 주말에 시간이 빌 때도 약속을 잡아서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카톡으로 해도 되고 뭐 줌을 켜달라는 학생들도 있고 할 때 제가 다 그 요청에 응해 주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질문은 그렇게 제가 다 받아서 제 자료에 이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러면 정시를 목표로 하면은 내신 같은 경우는 지금 고2 때까지 받은 것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이제까지 그럼 고2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거는 뭐 아쉽지만 오케이 내려놓고 이제는 정시를 통해서 이제 수시단 6장 안 써. 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시 대비를 해야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렇게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언제부터 흔들리냐면 이제 7월부터 약간씩 흔들려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학생별로 담임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씩 상담을 해서 상담 약속을 잡아서 6개를 골라와라. 학교 6개를 골라와라. 그럼 이제 애들이 뭐 이제 뭐 대학 어디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6개를 골라와요. 그러면 이건 너에게 조금 좀 불리하고 이건 유리하고 이런 상담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시를 대비하는 친구들 특히나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남학교보다 정시를 대비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적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살짝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나 빼고 반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어디 학교를 쓸지 6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써봐야 되나?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6개를 다 버리기가 아깝잖아. 그럼 내가 우주 상향이라도 써라. 그럼 우주 상향을 이제 몇 개를 쓰고 그래도 좀 안정 적정일 것 같은 학교를 또 몇 개 쓰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붕 떠요. 마음이 굉장히 붕 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 7, 8월 그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불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국어하고 논술 둘 다 하고 있고 지금 대치동에서는 5년 넘게 계속 근무 중이고 현재도 대치동과 여기 플러스 분당이랑 몇 군데 지역을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신은 좀 그쪽 부분은 안 하지만 수능 위주로는 제가 같이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나눠드린 종이 제일 뒷페이지 보시면 저 외에 심홍선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은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국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내신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가 따로 또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오늘 같이 아시다시피 정시 전략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 벌써 수능이 1년이 남지 않았어요. 디데이 34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N수생 있을까요? N수? 재수 이상 없죠? 자, 전부 다 고3이라고 전제하고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고3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 대부분 아마도 고3이 처음일 텐데 저는 고3이 처음이 아니니까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 잘 좀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오늘 총 4가지 꼭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자, 무엇을 그러니까 국어인 건 맞죠? 네, 국어인 건 맞는데 국어 교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2번하고 4번 독서와 문학 표기해놨고요. 자,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어에서 독서와 문학은 75%의 점수를 배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와 문학을 잘 잡으면 점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1번하고 3번 있죠.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 3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분류가 약간 되기 시작하는데 대체로 요새 선택 경향 3번이에요. 3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제일 높고 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 익숙해요. 듣기, 말하기, 쓰기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문을 딱 보더라도 어렵지가 않아서 대체적으로 쉽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교과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경향을 보면 지문 길이가 길어지고 거의 독서에 가깝게 약간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작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훨씬 중요한 이유가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웬만하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왜 저희가 정시 전형에서 국어가 중요할까? 뒷페이지 좀 넘겨볼게요. 자, 10페이지, 11페이지 있는데 저랑 같이 보실 거는 11페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겠죠. 혹시 어디예요? 이과, 문과? 아, 이과니까. 자, 이과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국어에서는. 자, 그래도 문과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학교마다 정시 전형에서 자, 모든 과목을 1대 1대 1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다 실어놨습니다. 자, 저는 이제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갈 때를 기준으로 다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고 자, 보시게 되면 국어를 예를 들어서 A대학에서는 40%라고 하고 자, B대학에서는 35%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A가 국어가 높네?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영어가 지금 등급별 감점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보실까요? 영역수 3개라고 되어 있죠. 즉 얘는 사실상 안 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하면 3개를 곱하기 40% 하면 1.2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1개에 1점이라고 치면 자, 국어 점수가 1.2점으로 1보다 높죠. 약간 높아요. 자, 그런데 B대학에서 어떻다? 4개 중에 35%거든요. 계산하면 1.4점으로 A대학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자, 국어 뭐 나머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이 사실은 다르다. 그래서 잘 계산을 하셔야 된다. 다만 아직 우리가 지금 사실 12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너무 이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보고 자, 그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훨씬 전략적이겠죠.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다. 지금은 아직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좀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중요한 건 그럼 제가 왜 국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노란색 표시해놨죠.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대부분에서 국어의 실질 영향력이 사실은 1 또는 그 이상이다.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이게 싫진 않았어요. 자, 12페이지 가볼까요? 자,
자, 12페이지 보시면 건국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건국대만 예시를 보더라도 자, 언어 중심, 수리 중심으로 나뉘는데 자, 수리 중심 이과라고 할지라도 4, 32, 1.2점이죠. 그러니까 1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과든 문과든 사실상 국어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강점인 학교들이 있죠. 고려대만 보더라도 강점 눈에 띄시죠. 그래서 국수탐이 괜히 중요한 과목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특히나 국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꽤 크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과다 할지라도 국어 성적이 중요한 거죠. 문과는 문과대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예체는 더 중요합니다. 자, 뒤로 좀 넘겨볼까요? 14페이지. 네, 14페이지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자, 정시, 일반 전형, 수능 반영 비율 예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시라고 하면 수능 성적만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교과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80% 가볼게요. 고려대 이번에 보기 시작했고요. 자, 서울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되게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려대와 서울대는 이미 내신 성적을 약간씩 같이 보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도 앞으로 조금씩 따라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2025학년도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서울대 고려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정도 약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시 성적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능 국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보셔야 되겠죠. 뒤로 넘겨볼게요. 자, 어떻게 대비할까? 자, 중요한 내용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은 똑같이 시험을 보지만 자, 나는 언어의 매체, 나랑 친한 은수라는 친구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사실 둘 다 국어잖아요. 그렇죠? 등급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한 번에 점수 처리는 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가 더 어렵다? 언매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줄여서 언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매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나랑 똑같이 1등급을 받았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응. 나는 더 어려운 과목에서 1등급 받았고 은수라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화작에서 1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등급이 나오는 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표준 점수를 같이 봐야 된다. 표준 점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표준 점수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자, 똑같이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들에서는 아무래도 뽑을 때 똑같은 1등급이어도 예를 들어서 4%가 1등급인데 얼마나 많아요? 대충 계산해보면 2024학년도 바로 지난해죠. 올해죠. 26,000명이에요. 근데 서울대 경영 예를 들어서 10명 뽑아요. 26,000명 중에 어떻게 10명을 가르겠습니까? 그래서 100분위가 중요하다. 100분위로도 알 수 있는 평가를 표준 점수라는 거죠. 동일한 100점이 아니라 똑같은 1등급이어도 여기에다 점수를 더 높게 쳐줘요. 그게 바로 표준 점수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 학생들이 점차 똑같은 1등급이어도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쳐주는 언어와 매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GP. 이제 GP직이면 100점 100승이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겠죠? 수능에 대해서. 그래서 2024 수능 총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저 위에 높으신 분께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부터 제가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기. 그럼 이제 지기가 뭐죠? 자, 우리 아이, 자, 지기가 뭐죠? 네, 나 자신을 알라. 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베이스캠프 현재 개설된 예정인 고3 수학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너무 더우시죠? 그리고 더우세요. 어떻게 에어컨 좀 틀고 시작할까요? 괜찮아요? 아유, 근데 감기도 걸리시고 하니까 빠르고 재밌게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신문 기사가 이런 기사가 많이 뜨는데요. 바로 이제 수능 성적표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이틀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2024 수시 탈락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수시 되게 많이 쓰죠?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인서울대학 기준으로요. 저 보세요. 자연계열은 42,133명이 증가했습니다. 뭐가 증가했다고요? 떨어지는 인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요. 8,210명이 증가했습니다. 저 안에 퍼센트는 100%를 기준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100% 중에 무려 이과 아이들이 83%나 광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 뭘로 가야 돼요? 정시로 가야 됩니다. 수능으로 가야 됩니다. 수능 점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 수능 난이도가 어떠냐? 자, 2023 수능에 비해서 요거는 확통이 좀 쉬웠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올해 9월 모의고사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되게 많이 반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올해 2024 수능에서는요. 역대 수능 역사상 최고로 반수생 진입 인원수가 훨씬 많았어요. 역사상 최고 기록이래요. 왜요? 쉽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쉽다고 그러니까 다 달려든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 킬러 문항이 없어졌을까요? 제가 이따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킬러 문제가 진짜 없어지냐 이겁니다. 자,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킬러 문항은 배제해라. 사교육이 너무 증가한다.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 변별력 있는 문항을 증가해서 아이들이 1등급, 2등급을 잘 분별을 해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킬러 문제들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문제가 일단 어때요? 학생 어때요? 짧아요? 길어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짧아요? 너무 길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 자체가 조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읽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조건을 막 한 7개를 주고 그 조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킬러는 어떤 스타일이면 조건 짧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킬러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잘 대체로,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안 풀어보고 수능 해설 강의 찍으러 가잖아요. 그럼 22번 안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제대로 풀면요 22번 킬러입니다. 22번 정답률이 되게 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겉으로 봤을 때 조건은 3개? 그러니까 막 7개, 8개가 아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달려드니까 어머 이게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럼 결론은 뭐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쉽다? 당연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EBS 교재와의 연계율입니다. 매년 말이 많은 부분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EBS 교재 해야 된다. 자, 수학에서의 연계 교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혹시 아세요? EBS 교재 중에 연계 교재 2개. 우리 학생 아세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잘 알아요. 수능 특강이고요. 또 하나가 뭐죠? 수능? 네, 수능을 완성해라. 자, 수능 완성. 네, 이렇게 2가지인데요. 그 연계율을 50%를 유지하라는 게 방침이었는데 유지를 했냐라고 물었을 때요. 제가 아까 오다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교사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52%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영어와 다르게 수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이게 같은 문제야라고 느끼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한 총 결론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단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수어는 수열 단원이고요. 수트는 미분적분을 활용한 그래프 개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점수라 할지라도 고득점을 받은 학생이 표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어 수트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요. 마지막 줄에 저 마지막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3글자가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입니다. 근데 꾸준히 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는 무슨,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몹시 바쁘죠, 지금? 네, 꼴랑 수어 수트 말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학생 설명에 따로 다시 하려고요. 이게 우리 어머님들만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집에 가셔서 자녀랑 대화하실 때 이렇게 될까요? 꾸준히 하라 그러면? 듣지도 않아요. 방금 자꾸 들어가잖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상전이에요. 자, 그래서 꾸준히 수원 수트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표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수원 수트는 꾸준히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고3 현역으로서 그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선택할 때요. 수원 수트 어떻게 해요? 거의 3월부터 7월 말까지는 미적분만 하는데 그럼 애들이 피곤해서 수원 수트 건드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강 프리패스 결제하면 뭐해?
1월 초에 결제하면 뭐해? 그 교재가 쫙 쌓여있는 거 다 뭐예요? 당근하고 뭐 중고나라 택배 포함해서 엄마 나 이걸로 돈 벌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 보면은 앞에 1, 2번밖에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근데 또 왜 못 들었는지 잘 이유를 들어보면 또 슬퍼요.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 엄마 나 그 유명한 선생님이어가지고 우리 H 선생님 거 강의 수강 신청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선생님 듣고 오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막 파도를 타죠. 왜냐면 프리패스니까 얼마나 싸요. 교재 안 사고 그냥 강의만 듣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PPT 띄워놓고 설명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패드로 다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실상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강 완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인강 완강률? 우리 아이들이 완강 하나요? 완강을 정말 개념서 50강 정도 되는데 그거 완강한 학생이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될걸요? 인강 강사, 인강 회사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선택 과목의 선택에 따른 학습입니다. 자 확통과 미적분인데요. 확통은 제가 적어놨죠. 문과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보통 선택하는 과목이죠. 그리고 개념의 양이 개념 자체는 짧습니다. 경우의 수, 합의 법칙, 뭐 곱의 법칙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세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해설지를 보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실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확통은 그런 번거로운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적분은 딱딱 떨어지긴 하는데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말짱 꽝이다. 그러니까 미적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문과 최상위나 이과 학생들이 보통 선택하는 과목인데 내용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 개념을 접할 때는 개념서 최소 2회독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하든 인강을 배우든 학원을 가기 전이나 후에 개념서로 예습이나 복습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그냥 학원 안 다니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출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개념서와 기출학습의 요 타이밍, 요거는 등급별로 다르겠죠?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서는요,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1년도 아니죠. 거의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정도의 대장정 동안 기출서 3회독을 안 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봉투 모의고사 푼다? 우리 아이들 뭐 파이널 모의고사 어떤 선생님 거 푼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다 뭘로 만들어요? 기출 문제 가지고 변형 문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변형을 풀어요? 원본을 풀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만든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파이널 모의고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서 3회독 안 돌리면 이거 안 시킵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출서 3회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기, 나를 알아라. 그러니까 수능 학습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고3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제가 이거 적으면서요, 새벽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잘 썼나 못 썼나 저희 남편한테 읽어보라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자, 요 3가지를 저는 따로 빼가지고 우리 아이들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를요. 제가 진짜 올해로 약 고3 학생들만 약 한 최소 15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제가 온라인에서는 수능 강의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요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새벽에 앉아있지 마. 자, 이겁니다. 네, 새벽에 왜 앉아있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왜? 불안해서. 왜냐면 학교에서 너무 많이 졸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안 자면 또 애들이 어때요? 감수성이 또 촉촉하게 올라오면서 그것도 그냥 생으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그때 또 뭐 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또 공스타그램 하는 애들은 또 가관이에요. 또 사진을 찍어서 필터 적용한 다음에 인스타그램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책상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인스타그램 올려요. 그러니까 자, 집중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몰입하는 시간을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등급에 상관없이요. 1등급도 그렇고 4등급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처음부터 에어팟 빼는 거 너무 힘들다면 백색소, 네, 스터디 카페 가면 뭐 나오죠? 빗소리.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스터디 카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갔었거든요. 6시인가? 아침에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진짜 집중해서 갔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분명히 스터디 카페 왔을 땐 진짜 맑았는데 왜 갑자기 비가 오지? 이래가지고 첫날 어머 나 우산 없는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빗소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백색소음, 빗소리, 시냇물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공부한 거 맞는지
제가 물어보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너무 많이 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애들이 계획을 이렇게 짜요. 자, 데이 1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H 선생님의 수원 심화 강의를 들어야지. 근데 딱 봤는데 강좌 개수가 총 강좌 OT를 딱 영상을 들으니까 강좌가 60개래요. 그럼 아이들이 업로드 날짜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오네. 그럼 아이들이 일요일에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럼 60개 나누기 뭐 몇 이렇게 해가지고요. 매주 올라오는 개수 딱 고려해가지고 아이들이 딱딱딱딱 그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에 뭐 일요일날 1, 2강, 그 다음 주 일요일 3, 4강 이렇게 적어요. 거기에 이런 건 없어요. 1, 2강 사이에 1강 복습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을 가든 인강을 듣든 과외를 듣든 수업을 듣는 건 남의 지식을 구경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 잘났네. 이거 구경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실제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러 갔는데 운전면허 이론 강의를 막 화려하게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가서 운전하나요? S자 라인 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2배 이상의 시간을 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겨울방학을 지금 앞두고 진행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기 중에는 이렇게 못하지만 겨울방학 때만큼은 2배 이상의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강좌 60개 중에서 단 30개밖에 못 듣더라도 2배 이상의 복습을 하는 것과 그냥 복습 없이 60개 강좌, 60시간을 투자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가 대학을 갈 확률이 저는 제가 봤을 때 5,000배는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강의를 다 완강하지 못하더라도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시기별 수학 학습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 서울시 교육청 들어간 적 있나요? 저 어떻게 서울시 교육청 들어간 적 있어요? 자, 앞으로 자주 들어가시게 될 건데 물론 뭐 EBSI 고등 사이트에 가면요. 이제 매달 보는 모의고사 원본과 해설지가 올라갔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학력평가 자료 사이트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일정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음 해 1년 동안 모의고사 언제 보고 무슨 범위로 배울지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거기 교육청 거기 그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공손하게 여쭤봤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진행하는 커리큘럼대로만 일단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 커리큘럼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강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매년 고3 아이들은 요 흐름대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시러라면 프로 정시러라면 첫 번째 포인트는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 3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요. 그 3월 모의고사 총평 영상 첫 번째 화두가 모든 인강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이 될까요? 이렇게 무서운 주제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첫 시험은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로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로 나올지는 그건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쨌든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첫 번째 나의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받는다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2달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보증해주는 보증수표이기도 하니까 이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수원수투와 선택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이 좀 들어가는데요. 수원수투는 자주 본 이런 말이 들어가고요. 선택과목은 그런 말 없죠? 왜냐하면 선택과목은 이번 겨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념서지만 수원수투는 2학년 때, 고2 때 많이 봤던 교재 있죠? 새로 안 사도 됩니다. 개념 설명이 풍부한 개념서 있나요 집에? 예, 그거 하나 조금 비어있는 거 있죠? 네, 그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 복습과 기출 1회독이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 1회독과 기출 1회독을 들어갑니다. 물론 등급에 따라서 기출 1회독의 그 농도가 좀 달라지겠죠. 1등급 아이는 4점짜리를 풀 수 있겠지만 지금 1등급이 아닌 그냥 평이한 수준이나 2, 3등급이다. 그러면 쉬운 4점까지 또는 3점까지만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출을 맛보는 시간.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까지는 뭐냐? 6월 평가원 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물론 중간고사 시즌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우리 프로 정시러들은 중간고사 준비합니까? 보통 애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프로 정시러예요. 저 내신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이점이 뭔지 아세요? 내신으로 안 가고 정시로 대학 간다고 하는 애들이 내신 기간에 정시 공부 안 해요. 같이 놀아요. 왜? 기다려주는 거예요. 먼저 가면 애들이 서운해할까 봐.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프로 정시러 분들이 여기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데 기다리지 마세요.
간디나 지금 테레사 수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수학은 내신이 곧 수능이고 수능이 곧 내신인 게 왜냐하면 1학기 때 수능 특강 가지고 내신 시험 보니까 내신이 정시 대비거든요. 수학은. 그러니까 시험 2주 전에는 내신 대비를 해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자, 9월 평가원 준비를 한다. 그럼 취약 주제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준킬러 대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수능까지는 뭐가 들어갑니까? 오답 모의, 오답 정리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9에서 11월이면 거의 디데이 60일 정도 되거든요. 디데이 60일 정도 되면 우리 아이가 두툼한 오답 노트 한 권 있을까요? 아니 그럼 너무 행복한데 전혀 없을걸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디데이 30일까지 기다려서 안 하는 애들이 또 한 3-4명 있더라고요, 반에서. 예, 절대 기다리지 않고 이때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겨울방학의 등급별 수학학습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3페이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보기를 말씀드리자면 1등급 전용 페이지, 2, 3등급 페이지, 4, 5등급 페이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등급 페이지 제가 우리 아이 1등급인가요? 라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히 제가 중요한 점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은요 수능에서 몇 점을 목표로 한다? 92점을 목표로 한다. 선생님 왜 이렇게 약해요? 아니 1등급이면은 100점 목표로 타이트하게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목표는 현실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2점을 목표로 일단 수원수투는 자주본 개념서 참고해서, 참고라는 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은 개념서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이 콧방귀를 껴요. 왜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평균값 정리 개념을 아는데 왜 개념서를 하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기출문제집을 풀 때 밝혀집니다. 낱낱이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면서 거꾸로 개념서를 참고해가는 식으로. 그 다음에 미적분 학통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에 풍부한 개념서를 예습을 하고 수업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강이든 학원이든 과외든. 그 다음에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집을 1회독을 하는데 2, 3점짜리를 시작해서 킬러가 아닌 4점까지로 확장할 수 있게 공부를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특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면서 개념을 참고하기. 두 번째는 기출문제집을 풀 때 차츰차츰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로 진행하기입니다. 그럼 다른 등급도 기출문제가 중요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교재는요, 그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어떤 교재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예시로 제가 적어놓은 거지, 여기 엄마혀 뭐 이런 문제집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왜 아빠혀가 아니라 엄마혀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마더터. 자, 그러면 2, 3등급입니다. 자, 2, 3등급은 목표 점수를 몇 점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80점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80점 목표를 위해서 우리 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요겁니다. 네. 우리 아이 2, 3등급이잖아요? 어머님들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이시면서 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원수투는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개념이 잘 적혀있는 문제집이 많은데 그럼 굳이 우리 아이가 왜 적어야 되죠? 라는데요. 요약하면서 새겨지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1회독을 하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2, 3점, 화살표가 오터넣었어요. 2, 3점, 그 다음 쉬운 4점, 4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 과목, 선택 과목을 공부한다. 확통은 뭐 익숙하겠지만 미적분을 하는 아이들이라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개념서를 예습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있죠. 기출문제집을 해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여력이 된다면 기출문제집을 하고요. 만약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개념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대신에 개념서를 진하고 깊이 있고 예쁘게 잘 정리해줘라. 다져 나가라 라는 거고요. 기출학습보다 개념학습이 100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제가 미분을 배웠는데요. 미분을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그래. 야, 너 문제집 많이 틀리면 네가 못 푼 거고 문제집을 잘 많이 맞으면 너 이거 이해한 거 아니야? 옆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거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이 페이지를 내가 읽고 나서 이 페이지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덮고 벽을 보고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지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의 뭐 정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 한 번도 말로 설명 안 해보고 문제 풀러가는 친구들 많거든요. 사실 공부라는 건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말로 많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4, 5등급 같은 경우에는 70점 목표, 수원수투 같은 경우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집 없죠. 네, 4, 5등급은 지금 기출문제집 할 때가 아닙니다. 개념 설명이 풍부하고 문제 유형이 다양한 개념서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처음 들어가는 미적분인데 만약 우리 애가 4등급이에요. 근데 이번에 처음 미적분을 해요. 그런데 개념서 학습 없이 와플이나 센 이런 문제집은 비춥니다. 왜냐? 뭐 제가 그 문제집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개념 학습이 없이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면요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 심화 문제를 풀었을 때 다 밝혀져요. 내게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개념서, 바이블 같은 개념서로 꼭 깊이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서 같은 문제집 푸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학원의 수능 대비 고3 수학 강좌를 빠르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캠프 고3 수학 강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주 2회나 1회 수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선생님별로 뭐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 학생 알잖아요. 뭐가 들어가 있죠? 네, 클리닉. 자, 클리닉 수업과 함께 주 3회 수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 연간 커리큘럼은 거기 이제 팜플렛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제 강의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7시 반에서 10시. 클리닉은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제가 원래 Q&A 타임을 가지는데요. 만약 질문이 있으셨는데 못하신 경우에는 그 데스크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